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등산 강사 박미숙입니다. 등산 강사란 직업 생소하시죠? 산을 즐기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산을 오르고 암벽으로 오르고 빙벽을 오르는 등 이런 등반 기술을 가리키고, 또 중요한 건 거친 자연 환경인 산에서 자기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은 산을 어떻게 즐기시나요? 누군가는 등산을 하러 간다고 하고, 누군가는 등반을 하고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트레킹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등산 용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가장 혼용하는 용어가 등산과 등반인데요.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가족 등반 대회 성료라는 타이틀이 있고, 무슨 동문회 등반대회 120명 참석,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저는 등반을 했다라고 하고 기사를 클릭해서 열어보면요, 가족이 함께 남산을 오르고 서울 둘레길을 걸은 거예요. 자, 이때 등반이 맞을까요? 그래서 등산과 등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산을 오르기 위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를 등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암벽이나 빙벽을 오르는 행위까지도 포괄을 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등산과 등반을 어떻게 구분을 하지?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등산을 하는, 하이킹을 가거나 트레킹을 가거나 두 발로 걸어가는 모든 행위는 등산이라고 그냥 말씀은 하면 되죠. 하이킹, 트레킹 구분은 하지만 산의 각도가 30도를 넘어서면 사실 두 발로 그냥 걷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두 손으로 이렇게 뭔가 벽을 잡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어느 한 구간 잠깐 내가 손을 썼으니까 이건 등반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한 15m 정도의 수직 벽을 연속으로 오르는 경우, 이거를 등반,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죠. 그 등반의 한자어를 보면요, 반자가 더 위를 잡을 반자예요. 그래서 등산과 등반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이킹과 트레킹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우리가 서울의 북한산 주변에 둘레길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산의 높은 곳에 오르지 않고 주변 경관을 감상하면서 나지막한 산을 편안하게 걷는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 하이킹이라는 표현이 맞죠? 예. 하이킹은 주변 경관과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구릉지대, 평화 등 낮은 산을 걷는 행위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트레킹은 뭘까요? 예. 트랙이라는 개념 속에는 오지의 개념이 있고 장거리의 개념이 있어요. 제가 지난해 네팔 쿤부 히말라야를 다녀왔거든요. 5,000m 고개를 3개나 넘어서 147km를 17일 동안 걸었어요. 근데 이렇게 5,000m 봉우리를 3개나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도 등산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등산은 사실은 피크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북한산을 올라가서 100군데까지 올라가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면 등산의 개념이 있고요. 쿤부 스리패스 히말라야를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았지만 저의 목적은 어느 피크 정상을 목적으로 가지 않았고 그냥 오래 길게 걷고 싶어서 쭉 걷는 과정에 5,000m 봉우리가 칼라파타르, 렌조라 패스, 촐라 패스, 이 5,000m 봉우리를 그냥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킹 개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백패킹도 있죠. 백패킹은 뭘까요? 경치 좋은 산이나 계곡에서 1박 이상의 야영을 하는 건데 커다란 이런 등짐에다가 잘 거,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싸서 산에 운행을 하는 거를 백패킹이라고 하죠.
요즘 백패킹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무도 없는 고요함을 즐기면서 자연을 오롯이 느끼기에 정말 좋죠. 그래서 이런 매력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백패킹을 요즘 엄청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이밍 등반 장르를 한번 볼까요? 예, 등반에도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100군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앞에 화강암 바위가 이렇게 우뚝 솟은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인수봉이라고 하는 화강암 벽인데요. 벽 높이가 200m 정도 됩니다. 그 벽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미쳤어, 미쳤어. 아니, 저런 짓을 왜 해?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도전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모르는 사람들은 수직의 벽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검인가?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지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바위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바위길을 개척해 놓고 이 길은 난이도가 뭐 5.10이야. 등반 장비는 뭐가 필요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등반을 합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등반 시스템을 굉장히 안전하게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반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지만 그 위험한 상황을 내가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즐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산악 스포츠 장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수봉 같은 이런 벽은 어쨌든 그날 등반을 하면 그날 등반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엘 캐피탄이라는 벽이에요. 화강암 단일암 벽으로는 아마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죠. 그래서 전 세계 클라이머들이 꼭 도전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는 화강암 벽이에요. 몇 메타나 될까요? 우리 서울 시내 어디에서나 보이는 굉장히 높은 타워가 하나 있죠. 롯데타워. 예, 그 롯데타워의 높이가 몇 메타인지 아시나요? 550m예요. 이 엘캐피타는 그 높이의 2배. 그래서 암벽 등반이지만 거벽 등반 이렇게 유형을 구분해서 말하기도 해요. 저도 도전을 했죠. 예, 2박 3일 동안 올랐고요. 벽에서 2밤을 잤어요. 예, 어떻게 자냐면 이렇게 잡니다. 예, 벽에 테라스가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기대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위험해 보이지만 다 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확보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기대 있는 거죠. 이런 테라스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허공에다가 포타레지라고 하는 침대를 우리가 설치를 하고 그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죠. 거벽을 오를 때는 이렇게 먹고 자고 해야 되는 물품들이 많아서 홀링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홀백에 그런 물품들을 다 집어넣어서 도로래로 손쉽게 끌어올려서 등반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거벽 등반도 있고요. 또 암벽하고 거벽 등반을 한 사람들이 조금 더 높은 곳을 오르고자 하면 히말라야 고산 등반에 도전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겨울에 폭포가 얼면 빙벽이 된 폭포를 올라가는 빙벽 등반이라는 장르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산 욕구를 보면 자아실현 욕구와 닮았어요. 예. 제가 청소년들 강의를 가면 청소년들은 돌직구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짓을 왜 해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게임 원리하고 똑같아. 자, 너희들이 게임을 해서 1단계를 깼어. 그럼 멈추니? 2단계 하면 조금 더 노력하면 그걸 다시 잘 깰 수 있으니까 도전을 하잖아. 그래서 등산 욕구도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둘레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산 정상에 오를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산 정상에 오르다 보면 조금 더 높은 산에 도전하고 싶어서 내가 사는 근교를 벗어나서 높은 산을 찾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전국에 있는 산을 두루 다 섭렵을 하고 나면 뭐에 도전을 하죠? 이제 종주 산행을 하기 시작해요. 뭐 북한산 정상을 가진 사람이 구파발에서 시작을 해서 불광동까지 종주를 하고 도봉산 북한산을 연계해서 종주도 하고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아요. 뭔가 욕구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는 알프스나 히말라야 고산에 또 도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는 저처럼 암벽 등반에 눈길을 돌리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 등산 욕구는 자아 실현 욕구와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런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예, 이 능력을 키우면 우리는 대자연의 시민권을 얻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연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 팁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는 등산이 어떤 매력이 있어서 등산을 즐기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평생학교 여러분, 감사합니다.